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요즘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업은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진짜 어려움이 많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귀도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학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타버스라는 책을 주신 거군요. 네. 네, 열심히 읽겠습니다. 예. 네. 가상현실, 증강현실. 예. 가상 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현실처럼 우리가 적용하고 생활하는 것, 그런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네. 박사님도 한 지금 네. 네 번 들으셨나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저 기억하죠. 좋습니다. 오늘 좀 강성 발성 연습을 한 이유는 글자를 한자 한자 더 눌러서 확신적인 어조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용해서 말하기 했는데요. 가장 쉽게 말하는 방법이고 가장 신뢰성 있는 또 스피치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굳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짧거든요. 민경희님은 또 다르지만 민경희님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것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실은 무료로 뭐 강의도 듣고 또 지금 골프를 입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골프의 기본적인 거를 좀 공부한 다음에 이론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프로한테 가서 레슨 받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아, 그래요? 그 반대가 아닌가요? 반대이기도 되고요. 동시에 해도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을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용해서 말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지금 가슴속에 좀 담아두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무슨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보면 걱정이 걱정이 키우면서 뭐 무슨 일을 뭐 남편 하면서 걱정이 많아지면 밤에 좀 잠을 못 이뤄요. 그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이제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지금 인용해서 그 더하고 빼기를 잘하라고 하는데 좀 빼는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이 좀 빠른 듯한데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걱정을 하다 보면 걱정이 계속 되풀이돼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빼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자신을 좀 여유롭게 좀 내려놓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리추럴이라는 그 동영상도 보셨는데 리추럴도 그런 것입니다. 불필요한 습관을 빼버리고 좋은 습관만 가지고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리추럴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더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리추럴 관점에서 말씀해 보시죠. 빼고 싶은 거는 그냥 불필요한 막 그런 감정들, 얽매이는 거 그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노력을 하는데도 좀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조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뭐 더하는 거는 제가 좋은 분들 요즘에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서 늘 사랑으로 그래서 좀 잘 할 수 있다 그런 좀 자신감도 가지고 그런 거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하지 않겠네. 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사람은 불필요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걱정은 해보았댔자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변화가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걱정할 일은 내가 걱정을 해서 그 일이 좋아진다고 하면 걱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걱정을 해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종교학자 앨리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은 4%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앞서가는 걱정, 지나간 걱정일 것이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박사님은 걱정이 없으시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을 안 하겠네. 살아가면서 굉장히 실은 우리의 일상이 문제투성입니다. 걱정을 하기로 얘기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걱정에 매달려 있으면 좀 더 창조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이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걱정이 묻혀지고 잊혀져 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해결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네, 당장 이 일이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실은 사랑 때문에 아파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더 좋은 사랑을 만날 수도 있더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리추얼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나의 좋은 습관을 계속 구축해 나가서 여러분들의 보다 더 창조적이고 보다 더 생산적인 미래를 열어가시면 되는 것이죠. 네. 인용해서 말하기. 저는 좋아하는 문구가 참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만 들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네,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자기가 바라는 바를 염원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스스로 비는 마음도 네,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쉼 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보다 더 좋은 삶의 방식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바로 리추얼로 삼고 싶어요. 저는 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일이 잘 풀리고 미래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사님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민교희님은 네, 본인이 간절하게 믿고 또 행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네, 사니까 또 요즘에 또 일도 잘 되고 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좋은 기운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다 보면 그렇게 또 그분도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아직 뭐 그래도 나이가 먹었다면 먹었고 아니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나 잘 살아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보면 부러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점이 어떤 점이에요? 박사님들 사랑을 가지고 젊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책도 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 책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연애하듯 살아라는 책을 네. 탈고해 놨거든요. 네, 그 책이 연말쯤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전에도 계속 박사님께 언제 나오냐고 계속 궁금해하고 여쭤보고 하는데 그 책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책 나오면 꼭 한번 사랑의 그 구성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사랑은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책임 없는 사랑은 불장난에 불과하잖아요. 사랑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사랑하다 보면 열정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아닌가라고
민경애님은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열정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에너지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 있어야 오래오래 그렇죠. 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친밀감은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정서적 친밀감. 뭔가 의식이 교류가 돼야 돼요. 네. 코드가 맞네 안 맞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네, 어떤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 철학적 요소가 맞지 않으면 의식이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죠. 네.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식. 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육체적 친밀감입니다. 땀을 흠뻑 흘리면 함께 땀을 흠뻑 흘리면 갑자기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같이 고난을 감수했을 때 사랑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땀을 흘리잖아요. 우리가 등산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또 험난한 코스를 같이 가면 굉장히 가까워져요. 네, 그것이 바로 고난을 함께하라. 그러면 더욱더 사랑이 공고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육체적 친밀감. 물론 이제 육체적 친밀감은 성적 친밀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네, 성적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랑을 또 유지하는 방법이 이제 오락적 친밀감이에요. 함께 스포츠하고 함께 뭐 시장 보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밥 먹고 뭐 이런 등등이 바로 오락적 친밀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오시는 분들 얼굴이 환한 분이 있어요. 그건 행복한 분이고요. 얼굴이 그림자가 비춰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쭤봐요. 얼굴이 환한 분한테 얼마나 행복하세요? 네, 어제 저녁도 남편하고 맥주 한잔 했어요. 네, 오락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연애 기술의 꼭지를 전부 얘기했거든요. 연애의 기술, 연애하듯 살아라의 그 책의 줄거리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압축된 키워드가 6개가 지금 보인 거잖아요. 책임감, 열정, 친밀감. 친밀감은 또 다시 정서적, 육체적, 오락적. 6가지 압축된 단어를 가지고 풀으면 책이 되는 것이고 칼럼이 되는 것이고 스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라. 이게 스피치를 쉽게 하는 방법이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우리 민경애님한테 좋아하는 단어 5장을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딱 카드를 가지고 계신데 이 카드에 적힌 낱말을 가지고 한번 스피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이제 동백꽃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동백꽃 좋아해요. 제가 동백꽃이 예쁘게 핀 곳 있잖아요. 여기 어디죠?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섬 외도? 네네네. 외도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사진 찍기 진짜 좋은 곳이 있어요. 지나가는 한자 눌러서 천천히 다시 계속 말씀하시죠. 네. 천천히. 동백꽃이 피어 있는 외도. 네. 외도 다녀왔는데 거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동백꽃이 흩날리면서 바닥에는 또 동백꽃이 흩어져 있고 그 분위기가 거기가 사진 찍기가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잊혀지지 않고 이제 동백꽃 볼 때마다 이제 좀 생각이 나는 곳, 외도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저도 동백꽃이 떨어진 그 낙화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 그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건불 10년, 화무 백일홍,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 요즘은 10년이 뭐예요? 3년도 못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무 백일홍, 아무리 아름다운 빨간 동백꽃 장미라 할지라도 100일을 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나는 꽃, 동백꽃. 네. 두 번째 단어는요? 두 번째 단어는 돼지. 꿀꿀꿀꿀 돼지. 제가 꽃돼지거든요, 별명이. 그래요? 네. 제가 돼지띠예요. 돼지띠시군요. 돼지띠인데 돼지가 좀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특색이 없다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묻혀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잘 지내는 좀 온화한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 제가 좋아하고 띠도 그렇고 저는 저희 집에서 보면 제가 돼지띠, 남편이 원숭이띠, 그리고
저희 큰 애가 용띠, 그리고 작은 애가 말띠. 네. 띠를 보면 박사님 어떠세요? 말띠가 제일 강한가요? 말띠? 용띠? 그럴 것 같아요. 말띠가. 그죠, 그죠. 네네. 제일 세요. 저희 딸이. 네네. 제가 그 띠 중에서도 보면 저희 집에서는 좀 제일 조금, 예, 그래서 많이 좀, 제가 융화해 주려고 하고, 근데 다 좀 강한 편이어서. 근데 돼지띠가 참 많이 저는 친근감 가고 좋더라고요. 돼지하고 또 원숭이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어울리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그래서 있고. 부부 금실이 좋으시죠? 네. 네네. 자, 전 돼지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다리가 짧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땅만 보고 다녀요. 돼지가 넘어지면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대요. 맞아요. 그 말 있어요. 예. 그 넘어진 김에 하늘을 보자. 제가 그런 주의거든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돼지를 보면. 네. 돼지가 참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일 막 그러니까 그 돼지 입을 땅에 놓고 살아요. 꿀꿀꿀꿀 하면서 뭐 먹을 거 없을까? 제가 또 먹을 복이 있나 봐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다음은 백조. 백조. 백조는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백조와 뭐 한 마리 진짜 백조와 같은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우아하고 품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백조. 저도 백조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생각이 네. 나는데요. 정, 중, 동. 밖에서 보기엔 아주 고요해요. 네. 움직이지 않아요. 네. 백조가 그렇잖아요. 네. 우아하고 네. 기품 있고. 네. 근데 물 밑에 들어가면 괄기발로 맞아요. 힘없이 이렇게 움직여야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정, 중, 동. 동, 중, 동. 동, 중, 정.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백조. 수학. 굴. 굴. 네. 제가 좋아하는. 척구치향이 생각나네요. 네, 제가 좋아해서 이거는 골랐고, 너무 좋아해서 뭐 굴로 한 요리가 많잖아요. 근데 겨울에만 이제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최근에는 굴을 좀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굴이 좀 이런저런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굴을 양식하는데 그게 좀 지저분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그거 먹으면 조금 조심해서 먹으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근데 굴은 정말 애정하는 음식. 굴은 정말 바다에 진짜 뭐죠? 그냥 바다에서 나오는 고단백질 제일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그래서 진짜 먹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 굴. 자, 오늘 강성 발성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강성 발성 훈련을 한 이유는 한자 한자를 눌러서 확신적으로 말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도 민경희님이 좀 빨리 말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한자 한자를 정확하게 발음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었고요. 또 신뢰도를 높이고 쉽게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용해서 말하기입니다. 네. 제가 아까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키워드로 줄을 잡아서 죽든 키워드의 의미를 풀어가는 것, 설명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말을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는 의미에서 아까 빼기와 더하기를 고르셨고, 또 하나는 또 뭘 고르셨댔죠? 네, 사랑하며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랑의 힘. 예, 사랑의 힘. 네. 같이 함께한 의미를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인용해서 말하는 거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제가 조금 너무 좀 빨리, 그전에도 더 빨랐죠. 박사님 뵙기에도 좀 빠르게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좀 잘 기억하면서 좀 최대한 빠르게 말하다 보면 제가 막 뭐가 생각한 대로도 말을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그런 거 있어서 좀 천천히 좀 말하는 습관을 좀 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리추얼에 대해서 또 좋은 강연 봤는데 나다움이란 어떤 걸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 사람하고 이제 관계에서도 보면
너무 나다움을 좀 버리고 그전에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저 애기 영상 보면서 겪은 건데 갱년기가 좀 잠깐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를 제가 어떻게 극복했냐, 그거를 이제 조금 저기 하는데 저는 잠깐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그 틈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건 없다고 느끼는데 너무 저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뭐 살다 보니까 저를 못 보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최대한은 저를 위해서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갱년기도 없어지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돼서 요즘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네. 네. 이 개인 코칭은 YSY 소통 명사 과정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룹에서 또 토설이라고 하죠. 네. 토설함으로 자기의 안에 있는 에너지를 좀 더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코칭은 디테일하게 필요한 부분을 트레이닝 해드리는 코스이거든요. 근데 우리 민경애님은 아직도 말이 좀 빠르세요. 그래서 더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 미모에 더듬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미모에 손상을 입습니다. 미모답게 천천히 확신적인 어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점은 뭐냐면 항상 흐트러짐이 없이 아주 단아하고 또 기품 있는 그런 자태를 유지하시는 비결이 뭘까 궁금해요.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그냥 좀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잠들 때, 이제 좀, 아침에 할 일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난다고 하면, 저 몇 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박사님? 5시? 4시 반. 오,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4시 반, 5시 뭐 이제 만약에 뭐 그 전에 이제 뭐 음주가 있었다 하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한 6시 반, 뭐 6시 정도 이렇게 일어나서 할 일을 좀 해야 되니까 하고 나와야 되면 좀 부지런을 많이 좀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도 한 바퀴 좀 산책을 하고 산책을 하면 1시간 정도 걸어서 다녀오고 그래서 좀 부지런한 게 아닐까. 아침 공기 새벽에 일어나서 제 생각 좀 하고 하는 시간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도 또 조금 이렇게 뭐 그날 또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나오려면 이런저런 준비가 좀 돼야 되니까 그런 걸로 좀 많이 부지런함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제안을 드리거나 의견을 달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아니고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네. 저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화법이 훨씬 달라지거든요. 네. 항상 그건 아니고 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고요. 그렇게 또 보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인정해 준 다음에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방법도 있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함께 해서 감사하고 또 저녁 시간에 또 뵐 수 있는 거죠? 저녁 시간에 이따 좀 저희 사무실 좀 가서 오늘도 오시는 분이 계셔서 그건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